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암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의 피부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정준민입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부가 예전과 다르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다. 건조해지고 가려우며 붉어지거나 손, 발톱, 모발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피부 변화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의 지속성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부 변화와 그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수술 또는 시술 후 발생하는 흉터는 단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수술 부위의 흉터는 신체 노출 부위에 위치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비대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의 경우 통증이나 가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흉터 치료는 조기에 하는 것이 좋은데 수술로 인한 흉터 치료는 수술 후 봉합사 제거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흉터를 치료하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흉터 연고, 실리콘 시트, 경구 트레닐라스트,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이 흉터의 특성에 맞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기전에 따라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에 의해서는 피부 건조, 탈모, 점막염, 손발 증후군 등이 흔하며 보습제나 진정 연고를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GFR, VEGFR 억제제 등의 표적 치료제에 의해서는 여드름양 발진, 손발톱 주변 염증, 손발 피부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항생제와 함께 국소 항염 치료가 병행됩니다. 면역 항암제에 의해서는 전신 발진과 가려움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드물지만 백반증이나 건선 모양 발진, 물집성 발진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도에 따라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가 고려됩니다. 목욕 샤워 시에는 고온수 사용, 때밀기, 스크럽,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고 약산성, 무향 제품으로 손으로 부드럽게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크림 또는 연고형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하시고 보습제 도포는 하루 2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서 건조함을 예방해 주십시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손 발바닥은 마찰과 압박을 피하며 물리적인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등이 직접 손에 닿지 않도록 하여 피부 장벽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표적 치료제 등에 의해 각질이 과도하게 두꺼워진 경우 피부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광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색소 침착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SPF 30 이상의 무기자차를 포함한 선크림을 매일 사용하고 모자, 긴 옷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선택할 때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알코올, 향료, 방부제, 아하, BHA, 레티놀 등이 포함된 제품은 치료 중 피하시고 무자극, 무향, 보습 중심의 제품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부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열과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한 발진 또는 피부가 벗겨지는 현상, 눈과 입과 같은 점막을 침범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상처가 아물지 않고 궤양화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자가 치유하기 위해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상처가 악화되고 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 치료만으로도 벅찬데 피부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피부 문제는 단순한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치료의 지속성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려움이나 통증, 탈모와 같은 증상은 환자분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치료 순응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하며 피부라는 중요한 장기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